좀 뜸하긴 한데요. 예. 겨울철 되면 원래 미세먼지 경보가 되게 많이 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실내 공기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겨울철이라고 해서 환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바깥 공기보다 오히려 실내 공기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가정 내에서도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너무 신뢰한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환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공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도 바람만 한번 싹 불고 나면 그 다음날 굉장히 깨끗해진 거 알고 계시나요? 그만큼 환기가 주는 공기 질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미세먼지가 있는데 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그래도 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환기라고 하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집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 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 10분, 20분 정도는 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문을 모두 닫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충분히 돌리셔서 실내로 유입된 미세먼지를 정화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제가 왜 미세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미세먼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내에 가득 차 있는 이산화탄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가구라든지 장판 같은 데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도 굉장히 우리 인체에는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실내에 가만히 공기가 정체되어져 있으면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들도 많이 농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러한 물질들은 심한 경우에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통해서 배출해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은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환기를 더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무실이라든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치원 같은 데서도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데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에 3번 정도는 환기를 꼭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침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번 정도 하시고요. 또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 번 하시고요. 그리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한 번 하시고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환기를 하시는 것들을 의무화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2번 정도는 아침, 저녁 정도로 2번 정도는 환기를 꼭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환기할 때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하는 게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공기청정기를 틀고 하시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공기를 정화한다 하더라도 정화된 공기도 다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환기할 때는 충분히 바람이 잘 돌 수 있도록 모든 창문을 다 열어두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대신 환기가 끝나면 창문을 닫고 공기 정화기를 충분히 돌리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이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기청정기도 에어컨처럼 평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큰 용량을 사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표기된 용량보다는 2배쯤 되는 용량을 사용하셔야 그 큰 공간들이 공기가 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8평짜리 공기청정기를 사셔야 4평이 공기가 정화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용량이 큰 거를 한 대 두시는 것보다는 용량이 작은 것들을 여러 개 구입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기청정기가 가장 공기가 잘 정화되는 반경이 얼마가 되냐면 2m 이내에 되는 공기들은 잘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한 6m 정도까지는 공기가 정화된다고 하지만 그 이상 되어지는 공기는
이 공기 정화기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화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만 계속 깨끗하게 관리가 될 뿐이지 저 구석에 있는 공기는 정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용량이 큰 거 한 대를 두시기보다는 군데군데 여러 군데 이렇게 공기 정화기를 두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신다면 방마다 따로따로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방에는 문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면 공기가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한 종류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포름알데히드인데요. 이런 포름알데히드는 가구나 장판의 접착 부위에서 발생되어지는 유해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해가스는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또는 심지어는 호르몬계를 교란시켜주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여성의 경우라고 하면 PMS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생리 전 증후군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말고요, 실내 공기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공기청정기 말고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중금속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때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바닥으로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습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내 공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잘 닦아야 되는 것들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꼭 적절한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적정한 용량이 지났다면 필터는 바로바로 갈아주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최근에는 공기청정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또 실내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기청정기도 있다고 하니까 구입하실 때 잘 알아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의 필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호흡기 쪽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꼭 주무시기 전에는 밖에 외출했다 돌아오신다고 하신다면 양치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주무시기 전에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약 5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 되면 공기의 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호흡기성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